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전 세계가 혼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입니다. 런던 도심이 살상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런던에서는 15만 명에 달하는 반이민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영국 런던 도심에서 반이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대 규모는 15만 명이죠. 영국 언론에서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민족주의 집회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요, 런던에서 정치활동가로 활동 중인 토미 로빈슨이 주최한 이 시위는 왕국 통합이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회에 모인 시위대는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과 성 조지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행진했는데요. 이에 따라 런던 일대는 완전히 혼란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성종이나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난민 보트를 멈추라고 고함을 지르거나 본국 송환이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상 연설로 등장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날 연설에서 영국인이라는 것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국이 통제되지 않은 대규모 이주로 빠르게 침식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가 바뀌려면 4년이 필요한데 4년은 너무 길다면서 영국에서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집회에서는 프랑스, 독일, 덴마크의 일부 정치인들도 참석하였는데요. 참여한 정치인들도 모두 반이민, 반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에 의해 식민지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고요. 독일을 위한 대안의 정치인들도 참여하여 지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런던 도심의 긴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낮 시간대만 하더라도 구호를 외치며 깃발을 흔드는 평화적인 행진의 모습이 두드러졌으나 군중이 점점 불어나자 분위기는 급격히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도로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사라졌고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나오며 공기 자체가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경찰의 차단선 앞에 몰린 일부 시위대는 손에 쥔 유리병과 플라스틱병을 잇따라 던졌습니다. 어떤 이는 조명탄을 점화해 경찰을 향해 발사했고 그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군중의 함성은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경찰들은 방패를 들어 몸을 방어했지만 날아드는 물체와 함성과 함께 몰려드는 압박감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몇몇 과격 시위자들은 경찰을 향해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으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쓰러진 경찰관 위로 군중이 몰려들자 동료 경찰들이 급히 달려가 끌어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 26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4명은 머리와 척추에 큰 충격을 받아 중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은 최소 25명에 달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연기 그리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장면은 런던의 중심부가 더 이상 일상의 공간이 아닌 사실상 전쟁터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위를 주최한 토미 로빈슨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토미 로빈슨은 영국 내에서 반이슬람 민족주의 성향을 보인 정치활동가입니다. 법정 모독죄로 18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2025년 5월에 출소하였는데요. 이날 토미 로빈슨은 런던은 우리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당당히 서 있다고 X를 통해 게시하였고 이후 시위까지 주최하여 런던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민족주의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위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찰리 커크 암살 사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길 찰리 커크 암살 사건으로 인해 영국 내에서도 관련 지지 세력이 결집하게 되었고 이후 시위 규모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영국 내에서 이렇게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들어 현재까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은 28,947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8년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또한 영국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영국으로의 망명 신청자는 108,13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79년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2025년 7월에는 에티오피아 출신 이민자 남성이 입국 9일 만에 성범죄 5건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나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 남성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내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국 사회 전반에 반이민 정서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영국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 더 옵서버가 전국 성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현재 영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이민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불과 2년 전이 2023년 같은 질문에서 29%만이 이민 문제를 꼽았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짧은 시간 안에 20%포인트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여기는 단순한 통계적 변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제난, 생활비 위기, 공공서비스 붕괴 등 여러 사회적 난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의 절반 가까이가 국가적 우선 과제로 이민 문제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민심의 방향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중산층 가정과 지방 소도시 거주자들 사이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서비스 지연, 학교 정원 부족, 주거난과 같은 생활 밀착형 문제들이 곧바로 이민자 유입과 연결되는 담론으로 확산하면서 반이민 정서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태도를 보여온 보수당과 노동당조차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민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개혁당 같은 강경 우파 정당은 이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리 인터뷰나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민자 자녀가 너무 많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병원 진료 예약이 몇 달씩 밀리는데 이민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만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히 반이민 감정의 확산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영국 사회가 지금 어떤 정서적 전환점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한정되었던 이민자 문제 인식이 이제는 전국적인 공통의제로 자리 잡았고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향후 영국의 선택을 크게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된 것입니다. 영국 개혁당에서는 차기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모든 불법 이민자를 구금, 추방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나이젤 페라제 개혁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2029년에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때 첫 5년 동안 최대 6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젤 페라제 개혁당 대표는 영국이 불법 이민자들의 침략을 당하고 있다면서 여성과 아동도 예외 없이 송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당은 반이민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영국 개혁당의 경우에는 2018년에 창당을 하였는데 2024년 7월 총선에서 처음 원내 진입에 성공했고요. 지난 5월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연달아 승리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죠. 심지어 이러한 영국 개혁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체제도 흔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2025년 6월에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요. 개혁당은 34%로 1위, 집권당인 노동당이 25%로 2위, 보수당이 15%를 기록하였습니다. 만약 개혁당이 차기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한다면 영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추진될 조치는 불법 이민자 송환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대규모 구금과 강제 추방을 동시에 동반하는 강경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현재 영국 내부부 추산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데 개혁당은 이들을 전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송환을 위한 임시 수용소 건설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대규모 구금 수용소가 현실화한다면 영국 사회는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인권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혁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국제협정 파기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유럽 인권조약 탈퇴, 난민 협약 재검토 같은 조치는 실제 집권 초기부터 강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영국은 그동안 유지해온 국제적 인권 규범 체계에서 스스로 이탈하게 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EU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EU는 이미 난민 문제를 두고 회원국 간 갈등이 심한 상황인데 영국이 일방적으로 규범을 파기할 경우 무역협상이나 금융규제 같은 전혀 다른 분야로까지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영국 내부적으로도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민자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민자들 처지에서는 왜 우리가 영국에서 떠나야 하냐고 말할 수도 있고요. 반대측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하라고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영국 사회가 양분되는 양상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후폭풍도 우려됩니다. 불법 이민자 중 상당수는 건설, 요식업, 농업 등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추방되면 단기적으로는 노동력 공백이 발생하고 임금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의 경우 이미 브렉시트 이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제적 후폭풍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현재 영국은 반이민 정서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이민을 모토로 내건 정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반이민 정서의 확대는 영국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